쌤 어제 라면 3개를 먹었거든. 눈이 안 떠져. 진짜 너무 미칠 것 같아. 라면 3개에 떡볶이에 튀김 먹고 잤는데 눈이 안 떠져 아침에. 퉁퉁 부었었어. 자, 혹시 나 129부터 들어가 봅시다. 129에서 질문할 거 있나요? 괜찮으신가요? 괜찮니?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들어가자. 삼성사라고 이야기를 했어. 우린 이런 걸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한다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고차 방정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들어갔을 때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뭐냐면 일단 일차적으로는 조립대법이죠. 조립을 통해서 이제 해를 잡으러 들어간다. 제일 훌륭한 방법. 니들이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립대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그냥 들어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까지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했던 그 방법이 뭘로 그냥 바뀌었을 뿐이야. 조립대법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제일 기본 형태의 문제인 거지. 근데 2차 방정식 문제 혹은 인수분해 파트의 문제가 정말 단순히 조립제법으로만 끝났나?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었거든. 또 뭐 또 있었어? 공통인수나 시환 등을 통해서도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사실상 여기 파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수분해 파트 단원의 마스터야. 이게 마스터가 돼 있어야지 고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인수분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떤 식이 이렇게 있었을 때 먼저 갈라버려야 되는 거였다고. 공식하고 공식이 되냐 공식이 없냐, 곡선 공식이 아니냐, 또 조립제법이 되냐 조립제법이 아니냐, 또 항이 4개냐 4개보다 많냐, 항이 4개는 2개 묶이냐 3개 1개 묶이냐, 5개 이상은 몇 개? 어떻게 줘야 돼? 네임체수. 이게 우리가 인수분해 파트 이번 시험 범위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내용이었어. 그리고 이 고차 방정식을 들어왔을 땐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걸 이미 가정을 하고 있는 거야, 출제 자체를. 근데 이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고차 방정식을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럼 여기가 완벽해지면 이제 끝나면 아니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치환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들어가잖아 지금. 치환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푼다는 거지. 여기까지 했니? 자, 이제 좀 쉴게요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에서의 질문이 있나요? 몇 번이요? 26쪽. 없나요?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곱셈 공식에서 설명했던 내용 같은데 3차 근 몇 개야? 해 몇 개야? 무조건 3개야. 뭐 2개, 뭐 1개일 수도 있잖아. 이런 말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3개야. 왜? 왜? 그 방정식은 항상 뭐가 결정하는 거야? 차수가 결정해 주는 거야. 항상 그 차수가 그 개수를 결정해 주는 거야. 단지 우리는 이 근에서 실근이냐 허근이냐 이렇게 그냥 구분 지을 뿐인 거고. 맞지? 사실상 판별식에 들어가는 그 아이들도 전부 다 근은 몇 개였다는 거야? 2개였다는 거야. 자, 근데 니들이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차식으로 넘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ax의 세제곱 플러스 뭐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퀄 방정식이니까 0 이렇게 잡혔다 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라고 했어 내가? 뭐라고 했었지 이거? 뭐?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2개씩 곱한 거는? 2개씩 곱한 거야 합은? 몇이야? a분의 c. 자, 기억하죠? 내가 어떻게 말했어 이거? 한 칸 갔으니까 1개씩 들어올 수 있고 2칸 갔으니까 2개씩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 그래서 이 원리는 모든 아이들한테서 계속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3개씩 될 때는 뭐 이거?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들어와주면 되겠지. 토요일인 거 아는데
좀만 집중해서 대답 좀 잘해줍시다. 알겠죠? 자, 좀만 더 들어가 볼게. 근데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좋고 훌륭했던 게 누구? 판별식이었지. 그치? 그럼 3차식은 판별식이 있을까 없을까? 자, 3차식 나왔어. 근데 만약에 니들한테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해. 이 3차식이 실근이 몇 개냐? 3차식이 실근이 뭐 허근이 몇 개냐? 이거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중근이냐? 이런 걸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봤다고 쳐봐. 그러면 니들한테 있어서 이 문제는 뭐야?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야. 그치? 근의 개수를 판별하래. 도현아, 2차식에서는 뭐 했을까 니가? 판별식 썼겠지. 그럼 3차식에서의 판별식은 뭔데? 1차식이랑 2차식으로 나눈다는 판별식. 원래는 있어요, 사실. 원래는 3차식의 판별식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판별식이라고 할 건 아니고요. 판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금 얘기한 방법 말고. 근데 그건 수2에서 배워야 돼요. 걔는 수2에서 미적분을 공부하게 되면 3차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고 그 그래프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엄밀히 따지면 너무 뒷내용의 이야기니까 지금 니네 공통수학 원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면 판별이라는 이거는 누구밖에 없어. 니들은 2차식밖에 없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영역으로 끌고 오는 거야. 영역 뭐 2차 내용이고 여기로 끌고 와야 돼. 그럼 어떻게 끌고 오는데요? 3차식이라며. 그럼 얘를 일단 제일 잘 보이는 인수분해가 막 나올 거야. 분명히 100%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해를 하나 던져줘. 그럼 내가 걔를 인수분해를 통해서 1차식 곱하기 2차식을 만들어줘. 그럼 이 1차식 곱하기 2차식을 만들어졌을 때 이 친구는 내가 판별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치? 얘한테 판별식 들어가주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내가 확신을 갖고 이랬잖아. 100% 1차식 나올 거라고. 100%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유는 간단해. 1차 함수 한번 그려봐. 어떻게 그려져? 아래에서 위로 그냥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하나 만들어지지. 아래에서 위로 그냥 쭉 올라가는 그래프 하나 만들어지지. 그치? 2차식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끝나? 위에서 시작을 했어. 그럼 어떻게 끝나? 다시 와서 다시 위에서 끝나게 되지. 맞지? 다시 이야기하는 거야. 자, 1차식 어때? 아래에서 시작하면 위에서 끝나고 위에서 시작하면 아래에서 끝나지. 그치? 2차 함수는 어때? 아래에서 시작하면 결국 끝이 또 어디에서 끝나? 아래에서 끝나고 만약 위에서 시작하면 또 어디에서 끝나? 위에서 끝나게 되겠지. 이게 짝수 함수와 홀수 함수의 제일 큰 차이점이야. 짝수 함수와 홀수 함수의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 홀수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시작을 끊었으면 플러스 무한대로 끝나게 돼. 또 짝수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플러스 무한대에서 시작을 했으면 플러스 무한대로 끝나게 돼. 시작할 때 다르냐 같냐의 차이가 홀수랑 짝수 함수의 제일 큰 차이점이야. 그럼 내가 이걸 말을 꺼내는 이유가 지금 뭐냐면 홀수 함수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 자, 이걸 내가 그냥 실생활에서 얘기를 해보면 그냥 지구 제일 내 핵 안쪽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로 갈 거냐? 저기 달까지 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이너스 무한대 제일 지하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제일 높은 데까지 갈 거야. 그럼 거기까지 가는 와중에서 어디에 한번 안 거치겠냐? 땅 거칠까 안 거칠까? 그치, 무조건 지면 한번 뚫게 돼. 무조건 뚫게 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엘리베이터를 탔다 쳐봐. 지하 2층에서 타서 8층에서 내릴 거야. 1층을 지나갈까 안 지나갈까? 지나가겠지. 자, 그러니까 홀수 차수 함수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무한대에서 끝날 거야. 혹은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치? 그럼 얘가 x축을 한번 뚫을까 안 뚫을까?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1차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다시 하면 무조건 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실근이 한 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실근이 한 개는 무조건 있어. 없을 수가 없어. 절대로. 그러면 3차식의 근의 판별대리라고 그러잖아. 그럼 대충 리스트를 짜봐도 이렇게 나와. 일단 실근 하나 무조건 갖고 있잖아. 2차식이 나오잖아. 2차식을 토대로 얘기하면 돼.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왔어. 근데 얘랑 안 겹쳐. 그럼 몇 개 되는 거야? 실근 3개. 얘가 두 허근을 가져갔어. 그런 거야. 실근 하나에 허근 2개. 얘가 만약 중근을 가져갔어. 얘랑 안 겹치는. 얘가 알파인데 얘가 베타 제곱이 나왔어. 만약에. 어떻게 돼? 중근. 그치? 얘가 만약에 알파인데 여기 알파 베타 나왔어. 그래도 중근.
맞지? 아니면 얘가 알파가 나왔는데 여기가 알파가 나왔어. 그럼 뭐야? 3중근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혹시 여기 줘도 되나? 이거 줘도 되지? 그러면 문제에서 나오는 케이스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제일 잘 나오는 건 이거야. 허근하고 실근은 그렇게 나온다기보다는 중근이 제일 많이 나와. 왜? 중근이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으니까. 자 방금 내가 1차식 곱하기 2차식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니들이 여기에서 중근이라 그래버리면 아 얘가 중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알파를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면 아 여기서 베타 가져가나 보다. 이래서 중근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냥 케이스 1일 뿐이야. 그럼 케이스 2는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 여기서 알파를 가져갔어. 그럼 여기서 뭘 가져가주면 되는 거야? 알파랑 베타를 가져가주면 되는 거야. 그럼 알파가 같이 꼈잖아. 그 3중근은 여기서 말 안 해도 돼. 내가 말하는 건 알파 끼는 애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알파고 여기가 베타 오면 되는 거고 또는 알파면 알파 베타 이렇게 와줄 수 있다는 거야. 예식으로 문제 한번 바로 만들어보자. 어떤 식이 있어. x-3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게 x제곱 플러스 뭐 그냥 2ax 플러스 a 플러스 1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대충 이런 식으로 있었다 쳐보자. 그러면 여기서 니들이 생각하는 케이스 1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얘가 중근을 가져간다. 한 변씩 t가 0이다 이렇게 들어가주는 거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아니지 뭐야 미안해. a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이 값. 이 값이 나왔을 때 중근되는 거 맞고 맞지? 또 두 번째는 3이 여기 들어가주면 되는 거야. 봐봐. 알파가 똑같이 알파 갖고 가는 거잖아. 그 말은 얘 거 근 중에 하나가 3이라는 이야기인 거거든. 그럼 3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되는 거거든. 3을 대입시켜. 몇이야? 6. 아이씨 뭐래. 9 플러스 6a 플러스 a 플러스 1이 여기랑 같았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면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 문제 진짜 자주 나오거든. 중근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기억해줘야 돼. 1차식하고 2차식이 이렇게 구분이 될 건데 앞으로 3차식은 무조건. 그 이유는 내가 실근을 무조건 가져갈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1차식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알파를 가져갔다라고 내가 이미 가정을 한다고 치면 2차식에서 베타를 가져갔을 때도 중근이겠지만 알파 베타를 가져갈 때도 어차피 중근이 될 것이다. 그럼 알파가 어차피 똑같이 연결되는 알파가 나오니까 이 케이스에서 그냥 판별식으로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지나간다, 가져간다, 이걸 해로 가져간다. 그러면 이건 대입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라면 여기는 대입식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필기 한 번만 해줍시다. 뭐 책을 안 바꾼 건 아니지? 네.
지워 넘어가도 될까? 아직 안 되니? 너희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이번 시험 범위. 이번 거 진짜 열심히 해야 돼. 행렬 들어가겠지? 시험 범위. 좀 많네 시험 범위. 아, 근데 행렬 진짜 감당을 못 하겠어. 어떡하냐? 행렬 쉽겠지? 지울게요. 그리고 쉽게 된다고 하면 역시 방정식하고 부등식에서 엄청 어렵게 해가지고 진짜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렵게 해버려야지. 그 질문 있나요? 아무래도 우리는 문제풀이반이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설명 안 해도 되지. 허근이 나왔으면 나머지 하나는 혈렉은 나온다 이런 것까지 말 안 해도 되지. 그치? 설마 우리 그런 거 말하고 있어? 팔린다. 그런 거 말하고 싶어. 자, 127에서 있나요? 괜찮나요? 네. 자, 넘어가지 말고요. 127도 이야기하고 들어가고 싶다 또. 물론 쪽팔리는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오메가에 대한 궁금심이 가득해서 오메가를 한 번 더 설명하고 들어갔으면 합니다. 자, 오메가라고 하는 게 뭐냐고 질문을 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허근이야. 대표격이 되는 거야, 허근에. 오메가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그냥 대표 허근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 아이들이 누구의 허근을 얘기하는 거냐면 x 세제곱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아이의 허근들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이제 지칭하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걸 복소수에서부터 계속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는 알고 있을 거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y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마이너스 1은 작은 숫자인 거고 1보다 그래서 더 작은 주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얘가 3주기짜리 아이가 만들어질 것이다. 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y 이래버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고, 그럼 큰 주기를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 3과 6을 비교해보면 6이 더 큰 숫자니까 6주기를 가져가는 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단 말이야. 실제로도 이번에 시험에서도 나온 학교들이 많이 있었고 오메가 문제가 또. 자, 그래서 오메가를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얘네들의 허근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는 0의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x-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같은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잖아. 내가 앞에서 분명히 하나의 실근을 가져가는 1차식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놈으로 판별을 들어가 주는 건데, 이 뒤에 있는 놈, 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놈은 엄청나게 유명한 허근을 갖고 오는 오메가식인 거야.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오메가를 끄집어 갖고 오는 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식을 통해서 오메가를 다 성질을 갖고 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오메가를 갖고 올 수 있는 성질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 라고 하고 보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켤레는 얘네들의 근이니까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의 켤레는 1이다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고, 또 단순히 대입을 해보자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뭐 0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맞지? 자,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봐보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고. 쌤 요런 순서로 잡아. 어떻게 잡냐? 문제를 풀다가 공식을 까먹는 거는 수두룩 빽빽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야. 그건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 공식을 까먹는 정도의 일은.
쌤만 해도 공식을 100%다 암기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문제 풀다가 까먹을 수 있어. 특히나 오메가 같은 아이들은 더 헷갈려. 부호가 너무나 개차반이 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헷갈릴 때는 나는 어떻게 하냐? 그냥 써봐. 근데 이걸 써볼 때 규칙이 있어, 쌤은. 어떤 규칙이 있냐면 첫 줄에는 근각에서와의 관계를 적어. 두 번째는 대입한식을 적어. 이게 내가 필기하는 순서야. 그리고 난 다음에 짬뽕 시켜. 어떻게 시키냐면 얘네들을 짬뽕을 시키는 거야. 1이잖아. 얘도 1이잖아. 그럼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의 켤레는 뭐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오메가 세제곱이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메가는 뭐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오메가 켤레는 오메가 제곱이랑 같다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오메가 켤레가 오메가 제곱이랑 같다. 그럼 이제 계속 여기 안에서 놀게 되거든 문제. 그치? 자, 너 어제 질문했던 문제 나한테 몇 번이었어? 478번이었어? 자, 478번 문제 한번 봐보자면 제 1순위로 볼 건 주기야, 주기. 2순위로 볼 거는 얘네들이 공식화되어 있는 이 공식식들이야. 근데 외울 필요 없고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몇 주기짜리야? 478번은? 그치, 얘는 3주기짜리야. i처럼 들어가주면 되겠어. 오메가의 4제곱 몇 자리 적을 수 있어? 오메가 맞지? 플러스 2 마이너스 2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정리를 해봤어. 그래서 몇 나와? 마이너스 2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몇이야? 3 오메가 플러스 3 뭐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어.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오메가의 제곱이 몇이랑 같아? 라고 하면 이거 3주기짜리인데 얘랑 똑같은 거잖아. 오메가 제곱이 몇이랑 같아? 오메가 켤레랑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오메가 켤레 플러스 3 오메가 플러스 3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됐니 안 됐니? 그러면 이거를 이제 결계 빡 정리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아래 보이는 이제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만 나면 저런 식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여기까지 맞지? 그래서 저걸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생각을 했어. 얘 한번 봐봐. 3 오메가 플러스 3이야. 그치? 그러면 이게 3 오메가 플러스 3이야. 얘는 뭐랑 같아? 마이너스 3 오메가 제곱이랑 같겠지. 그치?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바꿔줄게.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한테 플러스 3 오메가 플러스 1이고 오메가 플러스 1은 몇이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은 거고,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5 오메가 제곱이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오메가 제곱은 뭐랑 같은 거야? 오메가 켤레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5 오메가 켤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2번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메가가 들어왔을 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오메가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 오메가가 뭐냐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오메가는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3주기를 가져가고 6주기를 가져가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는 오메가 켤레는 몇이고 오메가가 오메가 켤레 곱하면 1일 것이고 오메가는 몇 나오고 오메가 켤레는 몇 나오고 오메가의 뭐 제곱은 몇이고, 이거는 그냥 그거 안에 들어있는 본질을 잡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그냥 부속품들일 뿐이야. 공식들인 거니까. 그러니까 딱 오메가가 뭐냐는 질문을 하면 그냥 대표적인 허근이죠. 오메가가 뭐야? x세제곱이 1이 되거나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됐을 때는 그냥 허근들이겠죠. 그럼 x세제곱이 1이 됐다고 얘기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됐을 때 방정식이 허근이겠죠.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0이 나왔을 때 x 마이너스 1은 실근으로 빼주면 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허근이 되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허근이 되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서 제가 잡는 거죠. 어떻게? 첫 줄은 근각에서의 관계, 둘째 줄은 그냥 대입식, 세 번째 줄은 짬뽕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니들이 기억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 정도는. 자, 오메가가 뭐야? 운치야? 하면은 뭐라고 하면 된다고? x세제곱이 1,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대표적인 허근입니다. 여기에서 끝내. 공식을 공부를 하다 보면 알아서 따라오게 돼. 알아서. 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거 적으면서 문제 풀어. 근데 나 이거 안 찾는다니까. 나는 이것도 모르는 새끼들이 이것만 암기하고 있는 애들이 더 쪽팔린다고 생각을 한다고. 차라리 이걸 알고 이걸 암기를 하지 마.
왜? 이걸 알고 얘를 안 게 안 하잖아? 그럼 문제 풀다가 그냥 쓰면 돼. 풀면서 그냥 이거 나오니까 하면서 그냥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근데 얘가 나중에 발전을 하면 나중에 오메가 문제가 아니라 오메가 꼴의 문제가 나와. 오메가 꼴로 나와 그냥 문제가. x 세제곱 이꼴 8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버려. 그러면 거기에서 나왔을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아 쌤 이건 새로운 문제 아니에요? 신유형이네요. 이제라고 했어. 근데 그 짓거리 하고 있으면 결국 뭐 돼? 문제 한 문제 다 외우면서 살아야 돼. 그럼 1000문제, 100문제, 10,000문제 풀어야 돼.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외워야 돼 10,000문제를. 우리가 영어 하는 사람들이냐? 국어 하는 사람들이야? 아니잖아. 수학이야 수학. 수학은 한 문제를 배웠을 때 그걸로 100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려면 본질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다음 페이지. 자, 128페이지에서의 질문 있나요? 괜찮나요? 자, 128페이지 연립방정식이잖아요. 연립방정식에서 중요한 건 는 0의 형태를 만든다. 는 0의 형태를 만들어서 공통의 해인 거야. 이것도 본질을 잡아.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뭐야? 공통의 해야. 공통의 해. 공통의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공통의 해는 and로 묶이는 아이일까 또는으로 묶이는 아이일까? and로 묶인다는 거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어. 이거 지워도 되니? 자,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연립이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냐? 아, 그쵸? 너무 장난 오네. 네. 그치? 내 눈이 오늘 안 보여가지고 겁나 조그맣게 쓰고 있는 것 같아. 좀 크게 쓸게요. 자, 연립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A식이라는 게 있고 B식이라는 게 있으면 얘네들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알파와 베타를 해로 가져가고 얘가 만약에 베타와 감마를 해로 가져간다라고 그러면 얘들이 공통의 해를 잡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베타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연립이라고 하는 이 I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라고? 공통의 해를 잡는다는 뜻인 거라고. 그리고 and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냐면 이 해라고 만든 이 공통의 해라는 이 I는 A한테 들어가도 성립할 거고 B한테 들어가도 성립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서 이제 개념 플러스 시킬 거야.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 개념을 시켜보자면 자, 해라고 이야기하는 이 친구들 있잖아요.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해 어떻게 적냐? 답을 거의 컴마로 잡거든. x, y 이렇게 잡거든. 그렇죠? x, y 혹은 x는 몇, y는 몇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 사실 얘랑 같은 말인 거야. 그러면 얘가 뜻하는 게 마치 뭐처럼 보이게 되냐면 뭐야? 좌표처럼 보이게 돼. 아, 이 해가 의미하고 있는 게 좌표로 보이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y는 x 이렇게 보면 내가 얘를 뭐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냐면 저 y는 x라는 i는 해 뭐야? 라고 하잖아? 그럼 다른 고민하지 마. 그냥 y는 x의 좌표가 되는 거야. 그냥 y는 x의 좌표야. y는 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야. 이렇게 말하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의 해는 뭐야? 라고 하면 얘의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좌표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얘는 연립했어. 그럼 무슨 뜻이야? 얘의 좌표이면서 공통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의 좌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봤을 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이렇게 봤겠지만 이거를 함수로 보게 돼버리면 자, 얘 A식과 B식이 원래대로 했으면 이렇게 표시가 됐다고 얘는 X식 플러스 Y식 이꼴 0 이게 방정식의 형태라고. 근데 이건 방정식인 거고 함수처럼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Y식 이꼴 X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야. Y는 X 함수의 좌표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의 좌표. 그럼 공통의 좌표 그걸 뭐라 불러 우리는? 교점. 그렇지, 교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연방에서의 해는 연방에서의 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해는 뭐가 되는 거야?
공통의 좌표 교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얘네들을 보면서 어떤 문제를 봤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를 보고 아 이건 연방이네 이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얘를 뭘로도 같이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야. 아 교점. 함수 두 개의 교점. 2차 함수 못 그리냐? 그릴 수 있지. 1차 함수 못 그리냐? 그릴 수 있지. 그걸 그렸을 때 걔네들이 만들어준 걔네들의 좌표. 자 그럼 이걸 왜 말을 하는 거냐면 나중에 원방이라든가 조금 더 어려운 좌표식, 조금 더 어려운 함수식으로 넘어가게 돼버리면 그때는 니들이 얘를 함수식으로 보게 돼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왜? 그래프에 의지해야 되거든. 시각적 힌트에 대해서 항상 의지해야 되거든 수학은. 근데 니들이 시각적 힌트에 의지하지 않고 단순히 식으로만 뭔가를 조져버리려고 들어가면은 문제 점수가 좀 높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식보다는 그래프를 위주로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건 뭐 주긴 할 건데 올해 25년 고2 1학기 중간고사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 y는 x와 y는 뭐였더라? 2에 x-4 플러스 3의 교점 이렇게 문제가 나온대요. 또 다른 거는 그리고 y는 x와 y는 마이너스 2 x-3 플러스 4나 의 교점 이렇게 나온 문제가 있었어. 고등학교 2학년 문제였어. 근데 애들한테 내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여기 지워도 되지? 네. 여기 지워도 되지? 참고로 이거 오답률이 엄청나게 높았던 첫 번째 페이지 문제거든. 내가 애들한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지수랑 일반 다항식을 엮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x는 2x-4 플러스 3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걸로 뭔가를 방정식의 식으로 뭔가를 접근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뭘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래프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근데 그래프로 접근하려면 니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야? 잡기 쉬운 좌표를 보게 되잖아. 뭐 예를 들면 2차 함수면 x절편이나 y절편 혹은 꼭지점을 보게 될 것이고 1차 함수면 x절편 모두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지수 함수인데 지수 함수는 마찬가지로 그냥 이게 0되는 데를 잡게 되거든. 지수가 0되는 데를 잡아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가 지수가 0되는 걸 잡아야 돼. 그래서 지수가 0되게 하려면 x자리에 뭐 들어가줘야 돼? 근데 모든 숫자의 0제곱이 1이야. 이거 기억해주면 좋아. 3의 0제곱은 몇이야? 하면 앞으로 1이라고 하면 돼 그냥. 왜 0제곱이 1일까? 라고 하면 그냥 똑같은 숫자 나눈 거니까 1인 거야 그냥. 자 아무튼 간에 그냥 어차피 그냥 1이야 얘가. 몇이야? 4도 4분의 1이지. 1 더하기 3이니까. 근데 얘가 그래프로 따지니까 4,4를 지나가거든? 근데 y는 x는 4,4를 지나가는 식이야 안 지나가는 식이야? 지나가는 식이야. 오케이 그럼 얘네들 만족시키는 해가 뭐라는 거야? 그냥 4,4인 것 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는 자 얘도 0되는데 잡아봐. 몇이야? 3 들어가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플러스 3이 몇이야? 3이죠. 그럼 3,3이네. 또 얘도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그 두 교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3,3이랑 4,4 이렇게 하고 문제가 끝나는 문제였어. 근데 이게 왜 오답률이 높았을 것 같아? 방정식으로 들어갔으니까 오답률이 높아진 거야. 에이씨 쌤 이건 그냥 얻어 걸린 거잖아요. 숫자 대입해서 찾은 거잖아요. 그래 숫자 대입해서 찾았지. 근데 이거는 결국엔 그래프를 그리로 들어가게 되면 숫자를 잡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얻어 걸리게 만드는 거야. 애초에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문제야. 애초에 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게 문제가 만들어져 있어.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그래프로 안 가고 식으로만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막 미친 짓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막 로그를 씌우고 막 뭐 역수를 씌워보고 난리 브루스를 치는 거야. 왜? 첫 페이지 문제니까. 첫 페이지 문제고 대점이 높지 않으니까 그래프까지는 안 쓰겠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 그냥 점수가 개박살이 나는 거야. 뭐라 생각해야 돼? 그래프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프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수학의 어떤 개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자 이런 문제가 들어왔을 때 얘를 보면서 계속 너희들이 방정식 함수 오케이 그것도 좋아. 근데 그래프로도 볼 줄 알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꼭. 그래서 나중에 원방 같은 애들이 나오면 저런 애들이 되게 많이 나와. 연립으로 나왔을 때도 되게 많이 나와. 그럼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거 교점 문제네.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다음 넘어가자. 자 129는 활용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도 몇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지. 그럼 이제 개념 정도는 어느 정도 잡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맞죠? 맞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오케이. 스텝 들어가기 전에 10분 쉬었다가 다시 만납시다.